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의 장세가 지나고 수요일이 다시 찾아왔고요.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안녕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최근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녹록지 못한 장세를 경험하시느냐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마음도 그렇고 좀 많이 지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에 저주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이 크게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제가 이제 TV 방송에 출연하는 때가 항상 이제 많이 있었었는데 특히 이제 수요일이 그런 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영국의 그 브렉시트 사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차이나 쇼크가 발생되었을 때, 뭐 이럴 때 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수요일 날 이 증시의 악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지진이 있었을 때, 북한이 이제 대남 도발했었을 때, 그때도 매번 수요일 했었었는데, 이거 오늘도 수요일 장세가 녹록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하락 마감을 했죠. 특히 이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그 장이 시작을 할 때 미국 장도 좀 반등해서 끝났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상방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길래 야 이거 이제 올라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안심을 좀 하고 있었다가 장막판 직전에 패대기를 치는 매도 물량을 만나게 되면서 또 한 번 다시 마음을 졸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어지러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하지만 이런 이제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본인만의 기준과 이 원칙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신념과 확신 이런 것들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게 장세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 원인 분석과 또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시장 하락의 원인을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엄청나게 궁금할 겁니다. 이거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어보고 싶은 이제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죠. 종목 상담 시간이 또 열려 있습니다. 1899-0294번이죠. 1899-0294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즉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인 만큼 종목 상담 또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 바로바로 계속 넣어주고 계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더킹 방송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리더스탁의 더킹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함께하는 더킹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장세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기대고자 하는 어떤 이제 바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엉뚱한 거에 기대지 마시고요. 그 뭐 이상한데 뭐 민속신앙 이런 거 믿으시면서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제가 시장의 하락에 대한 원인과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계속 지금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1899-0294번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넣어주고 계세요. 그럼 채택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골라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강의 내용 한번 좀 봐야 되겠죠. 키포인트 강좌 내용 한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같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하락에 대한 원인을 이제 그 미국장 하락 현황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이 실적주들의 주가 하락이 전망된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시세가 진행된다. 말씀해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던 시기에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막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이 이제 조용하다, 평이하다 하게 되면 그런 장세가 계속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외적인 악재 요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그렇죠.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종료된다라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자금 이탈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시가총액이 무거운 이 대형주들보다는 확실히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이제 중소형주들이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제약주 중에 몇 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국제화품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 KPS생명과 같은 종목도 금일장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봉LS 이런 친구들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친구잖아요. 그죠? 이런 좀 시가총액이 일반적인 종목들보다 더 낮은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좀 강한 장세, 몸이 좀 가벼운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세부적인 그 원인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씩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화면 내용을 이제 또 삭제를 하고 우리 이 미국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을 이 칠판에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약간 좀 이제 막 영어가 이제 샬라샬라 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죠? 이거 뭔가 싶을 거예요. 이거 S&P 500 지수 있죠? 선물입니다, 선물. 이 장이 정식 장이 종료가 된다 하게 되면은 정규 장이 종료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야간에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 선물 뭐 야선이다라고 부르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은 이제 장이 종료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장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해가 먼저 뜨는 나라이니까 미국은 깜깜한 밤중인데 우리나라는 장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봐보세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장이 열렸던 이제 9시 시점입니다. 이때서부터 한번 이제 툭 밀렸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개장을 하고 나서 살짝 밀리는 듯 싶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1시 정도?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11시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늘장 갭상승 딱 출발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밀리는 듯 싶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쵸? 오전장 중에 갑자기 지수가 쭉 올라가 주게 되면서 야 이거 하락 시세 다 끝났다 싶었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11시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후장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슬슬 험악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오후장 중 되니까 갑자기 퍽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는 시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시세의 흐름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증시와 똑같이 움직여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규장이 끝나고 진행되는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장세에 정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장의 하락 원인이 이 외국인 투자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증시에서 지금 이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욕 증시 야간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이 시장 하락의 원인을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하락하면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왜 외국인이 자금이 이탈을 하는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먼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었던 그런 원인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칠판하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과거에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 모기지 사태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버블 붕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완전히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되었었죠.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길가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돈을 빌려 써가지고 이제 집을 구했었는데, 예, 이 버블론이 나가게 되니까 집을, 그쵸,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발생되면서 하나씩, 그죠, 그냥 이제 부도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 붕괴된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하자,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라고 하면서 폈었던 정책이 바로 이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 우리가 이제 QE라고 불렀었죠. 이건 뭐냐면은 시중에 달러 자산을 막 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미국 내 국채를 정부가 사들이면서 시중에다가는 이 달러를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냥 공중에서, 예, 헬리콥터에서 달러가 막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예, 자금을 그냥 자국민들에게 막 퍼주는 겁니다. 달러 자산을.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막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막 지원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돌리지를 못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요. 하면서 이 멈춰 있었던, 이 폭락했었던 경제 상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쭉 진행이 돼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0년이라는 시간까지 진행이 돼서 2018년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하게 되면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달러 자산이 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증시의 시장에서도 이제 활황기가 찾아온 겁니다. 막 기업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하게 되니까 침체됐었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서 이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폭락을 빵 했다가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해버리는 상승장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풀어놨었던 달러 자산, 이거 이제 물가 인상 압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막 생기게 되면은 돈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경제 수준이 다시 한번 또 떨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뭔가 경제적인 불균형이 또 찾아오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 푸는 거 그만, 스탑 걸어버리고 금리를 인상시켜 버려가지고 이 시중에 풀려 있는 자산들을 다시 걷어들이자.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금리 인상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침체됐었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었던 이런 정부 정책들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계속했다가는 부작용이 생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언제냐면은 2015년도에 12월입니다. 이때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한 번씩 계속 작용을 해줬었어요. 그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돈이 많았던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시중에 달러가 넘쳤던 그런 장세 속에서, 이제는 점점 이제 자금력이 딸리게 되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거라고 전망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증시의 이제 화랑기도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판단해가지고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투자를 했었던 이 미국계 자본들이라든지 외국계 자본들이 다시 이탈을 하면서 자금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팍 내려앉게 되는 거죠. 이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50% 정도에 해당되는 비중의 거래 자금이, 증시의 거래 자금이 이 뉴욕 증시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 하락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하락의 원인을 미국 증시에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우리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 미국의 지수 움직임에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살아나 줘야지 우리나라 장세도 올라가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봐야 될 요소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키포인트 강의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장세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거는 굉장히 명확한 팩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이전에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장세로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많은 투자자가 많은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때는 주가가 좀 높은,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친구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가주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도 돈이 없는 대학생 투자자, 돈이 많은 갑부 투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돈이 많은 갑부 투자자는 한 주당 200만 원 이상 하는 삼성전자 같은 거 주식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대학생 투자자는 그죠? 예, 삼성전자 한 주당 200만 원씩 하는 거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예, 그 유동성 장세를 뭐라 했습니까? 돈이 많은 장세.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가 좀 높고 시가총액 좀 센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편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이 낮아지는 상태, 돈이 적은 투자자가 많은 상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낮은 종목, 그죠? 한 주당 주가가 적은 종목, 그러니까 대학생 투자자가 매매하기 좋은 종목 한 주당 5,000원, 예, 한 주당 5,000원 내외가 되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수 시세가 꽂힐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히 대형주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들이 강한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 시세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시가총액이 좀 센 친구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와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친구들의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군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바로 이쪽에 지목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던 시기에 올라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이 장세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이탈했었던 그 자금들 있죠? 외국인 투자 이탈 자금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장세로 다시 컴백을 해버릴 거예요.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되게 되면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고점까지 막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쫙 빠집니다. 그래서 빡 빠지고 나서 이런 상태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분명히 이거 여기까지 떨어졌으면은 과거에 이 상승이 시작했던 자리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거 또 저점까지 내려왔네? 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한 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투자 물량을 또 갖다 들이대겠죠? 그럼 또 한 번 상승장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꼭지점 찍고 또 떨어지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시세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승 시세, 하락 시세, 상승 시세, 하락 시세.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렇죠? 주식은 우리의 인생사하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파동이 나와주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기의 순환 주기이고 주식에서도 이 순환 주기가 확실하게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시세를 크게 만들었던 이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위주의 시세는 지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갈 수가 있겠으며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 중소형들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해줬던 그쵸 최근 장세에서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 주수가 이제 새롭게 바톤을 받아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롱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긴 추세로.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장의 상승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 시기를 보였던 그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계속 매도 물량만 받았던 종목인데 그런 친구들이 새롭게 상승 시세를 받으면서 올라가주는 패턴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례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소형 주들이 최근 시세를 굉장히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로 제가 차트를 보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장에 좀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종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제약주들이 또 상한가를 또 보여줬는데요.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었죠. 자,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월봉상 주기로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봐보세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 화면은요,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의 월봉상 차트 추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2016년도 여기가 이제 5월입니다. 5월 달서부터 2017년도 대략 한 10월 달까지 이때까지 한번 흐름 봐보세요. 제가 이 본 방송에서 매일같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올라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보세요.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한 시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3월, 4월, 5월. 여기죠. 자, 그리고 2017년도 10월, 9월, 10월. 여기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월봉상 차트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양봉이죠. 그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양봉. 6개월 연속 양봉.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7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일 올라갑니다. 그냥 쉼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치지도 않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막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제약품의 차트 흐름을 보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똑같은 시기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시기, 주가가 2배 올랐던 시기, SK하이닉스도 주가가 3배 올라갔던 시기. 그 시기 동안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세를 떨궜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건 뭐 맨날 음봉이잖아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에는 좀 반등을 보이나 싶었더니 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죠? 연일 하락을 해주고 혹은 횡보하는 시세를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는 장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2017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완벽하게 다 찍어버리고 이 월봉상 또 빨간색 화살표 나오는 거 확인되죠? 제가 지난 이제 더킹 첫 번째 시즌에서 강의해드렸던 월봉상, 오라클, 라인 기억나세요? 적점에서 강력한 매수 시세가 잡히는 자리, 대량 거래량이 포착되는 자리, 그런 데가 바로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는 자리다. 여기가 이제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얘기해드렸죠. 거기서부터 종목의 시세가 상방으로 틀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때가 바로 삼성전자가 꼭지를 찍었던 자리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상방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는 4,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벌써 7,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 정도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가 더블 스코어 8,000원까지 가는 겁니다. 내일장에 만약에 종목이 갭상승 출발한다 하게 되면은 그쵸, 바로 주가 상승률 2배, 100%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 국제약품으로 재탄생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을 이와 같은 자리에서 편입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쵸? 주식에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시장이 뭐 이렇게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이런 종목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이 어디에 많이 있다?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 많이 숨어 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숨어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시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졌던 그런 종목들, 거기에 숨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요즘 같은 시장 하락 시기에 그쵸, 저가권에서 미리 매집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종목들은 장세가 회복하잖아요. 갑니다. 지금 우리 투자 여러분들은 그런 매매를 해야 될 때예요. 시장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현혹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지 말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차트, 그쵸? 저가권까지 내려와져 있고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편입해놓기 좋은 시점입니다. 국제약품 차트하고 하나 또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차트하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가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한번 월봉상 추이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도 한번 2015년도 2016년도서부터 최근까지의 추이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꼭지점을 찍었던 자리가 언제냐면 2016년도 6월 달에 9,02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5월이나 6월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시기적으로. 예, 그리고 종목이 완벽하게 계속 떨어졌던 시기 2017년도 한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다시 세로선으로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지워버리고 세로선을 여기다가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12월까지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 시기. 바로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몇 배?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던 시기.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KPS 생명과학은 2배는커녕 거꾸로 반토막 작살이 나버렸죠. 그죠? 예. 9,000원짜리 종목이 4,500원까지 지속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미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던 시기에 굉장히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월봉상 대저점을 잡아버리잖아요. 4,500원에서부터 이 4,000원 가격 범위 안에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등장하는 게 또 한번 확인되시죠? 월중 대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자리들. 예, 그런 자리들 굉장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셨으면은 이거 상한가 올라가는 거, 그쵸, 상승 시세 가져갈 수가 있었던 그런 자리이죠. 예, 보시면 이것도 4,500원에서부터 4,000원 사이 이와 같은 자리에서 월봉상 대저점을 포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작년 한 3개월 동안 제약주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있었을 때 KPS 생명과학은 이게 제약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죠? 바닥권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일장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이번 월에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KPS 생명과학은 이번 한 달 동안 주가가 벌써 35% 올라갔습니다. 내일장에 한 번 더 갭상승 출발한다 하게 되면은 대략 한 50%의 상승 시세를 그죠? 한 번 확 주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제가 방금 전에 동그라미 쳐진 자리, 그렇죠? 이와 같은 자리에서 미리 편입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게 장세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KPX 생명과학을 믿음으로 홀딩을 했더니 오늘장에 상한가가 나오더라 하시면서, 그쵸? 이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 뭔가 이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아마 갖고 계셨을 겁니다. 봐보세요. 이게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2016년도 6월 달서부터 2017년도 12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5월서부터 2017년도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하던 바로 그 시절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거꾸로 반토막이 났었던 그런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 중에 이렇게 KPX 생명과학처럼 급등을 임박해서 시세를 터뜨리기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편입한 다음에 홀딩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상방으로 크게 터지는 양봉 캔들을 계좌에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지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오길 예상하기가 어려운 장세입니다. 다시 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는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만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장세가 올라가기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렇게 월봉상 시세가, 그쵸? 저가권에 위치가 되어 있으며 미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던 시기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 아직도 시세를 터뜨리지 못하고 이 힘을 응축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미리 저가권에서 편입을 하시고 종목을 매수를 하신 다음에 시장의 반등을 기다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종목은요, 타이밍이 되면은, 그쵸? 상방 쪽으로 올라가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국제약품 KPS 생명과학. 장세가 좋지 않았었죠? 예, 장세가 좋지 않음에도 어떡합니까? 시세가 크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장세와 무관하게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탄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안내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죠?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지 종목 상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지난번에는 상담 요청했는데 난 이번에 안 됐다.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해보세요. 당첨될 가능성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1899-0294번 문자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상담을 즉각적으로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또 상담이 또 들어왔는지 또 한 개씩 좀 보도록 할게요. 5163번님께서 방금 전에 또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이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를 1월 24일경에 128,000원에 비중 70%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반등이 있었었는데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태고사이언스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고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차트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안내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시죠. 요거는 월봉 차트인데 이제 월봉 차트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세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확인되고 있죠. 요거를 한번 좀 주봉으로 좀 축소를 시켜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태고사이언스의 주봉상 차트 추이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잘 올라가줬죠. 시세를 많이 터뜨려줬어요. 주가가 패턴이 어떠냐면은 한번 뻥 올라갔다가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하다가 한번 또 뻥 터뜨렸다가 또 줄줄줄줄줄 하다가 또 한번 빵 터뜨리는 그런 식으로 시세 한번 터뜨리고 쉬어가는 시세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다가 한번 시세를 터뜨리고 쉬어가는 시세를 길게 만들었다가 한번 또 터뜨리고 쉬어가는 시세를 만들었다가 하면서 방향을 일단 지속적으로 상방 쪽으로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시세를 터뜨리면서 올라가주는 이런 상승세도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이 시세상 파동을 여러 번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꺾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세를 전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크게 무리하다가 손실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적당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 그 차익을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폭락이 한번 나와주게 되면서 태고사이언스도 이번 주에 주가가 어디까지 밀렸었냐면은 대략 한 94,500원 선까지 밀렸었거든요. 근데 54,500원 선에서 주가가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시세가 94,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일단 그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 궤도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2만 원 선 이상으로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만 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 시세를 만든 지가 꽤 됐습니다. 2만 원 선에서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12만 원 선까지 올라가져 있어요.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됐겠죠. 6배가 상승하는 시기 동안 쉬어가는 구간대를 많이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 94,500원이라는 조금 짧은 손절 라인을 좀 잡아놓고 종목의 시세가 한 12만 원 선까지 한번 가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 큰 욕심을 내기보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종목의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비중을 좀 크게 실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94,500원 손절 라인 선 잡고 12만 원 선까지만 목표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하나 또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종목 상담 어떤 거 올려주고 계시는지 하나씩 또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리더스탁 전문가님, 하림홀딩스를 4,150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서 2728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종목이네요. 한번 볼까요? 하림홀딩스 한번 차트 움직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고기 관련된 이 종목인데 이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게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차트 일단 봐보시죠. 이 현재 주봉상 차트인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줬어요. 2월 한 주 동안 18%의 상승률을 보여줬대요. 그죠? 대다수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가운데 하림홀딩스라는 종목은 상승을 해줘서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계시는데 약간의 좀 재료는 있긴 있습니다. 또 스포츠 이벤트가 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우리 그 월드컵 시즌 때 여름이잖아요. 그때 안 그래도 여름이니까 덥고 막 그러는데 스포츠 이제 막 우리나라하고 이제 막 뭐 한일전을 한다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죠? 예, 가족들 이제 다 같이 TV 앞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 닭고기 관련주들이 한 번씩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대한민국에서 또 평창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좀 닭고기 관련주들도 이 테마성 시세를 좀 받아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 테마가 소진되면 다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창올림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재료가 그죠? 다 이제 구현이 된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거꾸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시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하림홀딩스라는 종목도 이 테마성 급등 파동으로 예상이 되니까 적당히 이번 평창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줬으면은 매도를 하고 가시는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늘 한 4,500원 선까지 올라가 줬는데 한 번 더 4,500원 선까지 가격선을 준다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실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4,500원까지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이 그렇게 막 등락폭이 큰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많이 밀린다고 해도 한 41,500원 선 밑으로는 4,150원 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4,15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신 다음에 한 4,500원 선까지 반등 시 짧게 정리를 하시고 수익으로 나오시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림홀딩스 살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네요. 한 두 종목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봐볼까요? 요정만 봐볼까요? 안녕하세요. 리더스타님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린다고 홈캐스트 물어보셨네요. 17,800원, 비중은 20%. 빨리 탈출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거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7561번님의 홈캐스트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이것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홈캐스트는 좀 제 개인적으로 또 많이 또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 봅시다. 네, 홈캐스트 보시면요. 주가가 한번 이제 시세를 좀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툭 밀려 내려오는 그림이 한번 있었었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가가 몇 퍼센트 밀렸냐면은 20%가 밀렸습니다. 그죠? 이 종목이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세가 장중 시세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했었던 이 지지선 라인대가 깨져버렸어요. 14,000이라는 구간대가 지속적으로 지지 역할을 해줬던 그런 자리인데 만약에 시장 상태가 조용했다 하게 되면 여기를 지켰을 거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시적으로 14,000원을 크게 밀어버린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 홈캐스팅도 그래도 약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1,000원 선에서 방어선을 좀 핀다 하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인근까지 내려와져 있잖아요. 예, 11,000원 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 이번 주 안에 그렇게 되면은 홀딩을 좀 하셨다가 다시 한번 시세가 반대쪽으로 올라가주는 시세가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14,000원까지 다시 한번 재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종목을 이제 판다고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급락하는 시기 있다가 탈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등 시점에 노려서 종목의 비중을 줄이면서 나오는 게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11,000원 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 주봉 종가상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달 안에 종목이 이제 14,000원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올려준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종목 좀 정리하실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4,000원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니까요. 14,000원까지 주가 회복 과정 좀 지켜보시고 11,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일단 좀 보유를 하시면서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다시 한번 14,000원선까지 복귀하게 되면은 제가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그림 나오면은 더킹 방송에 다시 한번 신청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종목 상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종목을 봐드린다고 했으니까 좀 최대한 많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1654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꼭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삼지전자 15,500원의 비중 50%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죠. 예, 이것도 한번 차트 흐름을 이번에 한 월봉으로 봐볼까요? 월봉으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 차트를 한번 딱 봐보세요. 딱 보게 되는 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좀 아찔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이 종목이 작년 1월 달 한 달 동안 몇 퍼센트가 올라갔냐면은 120%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간 건가요? 적게 올라간 건가요? 100%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부터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죠? 삼지전자라는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시세를 18,100원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시세가 꺾여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월봉상 차트 추이 한번 봐보세요. 네. 이 가격. 시세를 한번 만들고 나서 종목이 떨어졌는데 월봉상 종목이 떨어지다가 8,000원 선까지 밀리게 되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잖아요. 보이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네, 14,000원까지 딱 날랐다가 8,000원까지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 그러면서 그죠? 월봉상 저점을 딱 잡아버린 자리에서 빨간색 화살표. 저가권, 강력한 매집 물량 발생. 그죠? 자, 이런 과정이 한번 여기서 연출되고요. 시간이 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지나고 7달째 됐었을 때 한 번 더 똑같은 월봉상 저점 8,000원 선에서부터 강력한 매수 시세 유입 체크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100% 이상 갔죠. 자, 그런 다음에 꼭지점을 땅 찍어버리고 차익 매물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 이 월봉상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지속적으로 저점이 형성되는 자리, 시세를 터뜨리지 못하고 이 힘을 응축하고 있는 자리, 그렇죠? 그런 자리들이 여기서 포착이 되었을 때, 이 삼지전자라는 종목이 미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수가 못 된 상태에서 시세가 터진 다음에 이 뒤에서 어떻게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의 시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쵸? 이 월봉상 이렇게 장기간 저점을 형성시키고 미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저의 메모장이 있어요. 제 수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수첩에다가 이런 종목이 발굴이 될 때마다 하나씩 제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을 하나 선정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우리 삼지전자 문의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꼭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지전자는요, 아쉽지만 조금 정리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선은 일단 주가가 지금 저점을 형성시킨 자리, 최근에도 전저점을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450원입니다. 그래서 11,45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홀딩 가능하고요.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많이 가긴 힘들 것 같아요. 대략 한 12,5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반등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그쵸. 내가 매수한 자리가 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구나라고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계좌를 회복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지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매도를 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죠? 그 종목이 올라가주면서 계좌가 회복되길 바라기보다는 그렇죠. 아까 전에 보셨던 이렇게 100%씩 터질 수 있을 이런 중장기 시세를 응축하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계좌를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와 관련된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필요한 주식인들의 모임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